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대형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이라는 이 새로운 특수선박 시장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새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중공의 그 시장 선점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공은 이미 이 소형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수주받아서 건조하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은 주로 대형 선박 위주로 주요 성급에서 기본 승인을 다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본격적인 수주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것들 싹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산화탄소 이 CO2 본질을 이거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CO2란 이 기체는 상온 상압에서 기체이고요. 영하 마이너스 56.5도씨 이하에서 액체입니다. 이게 고체가 된 것을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고요. 이거는 단열성, 가열성이 없는 무색, 무취의 어떤 기체입니다. 물질입니다, 물질. 예. 그래서 매우 안정된 그런 어떤 물질이고요.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고요. 그래서 탄산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용도는 냉매, 소화제, 탄산 음료수 만들 때도 드라이 아이스 이런 걸로 산업에서 이용이 된다. 즉 상품으로서 사고 팔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사용할 때, 즉 태울 때 이 CO2가 발생해서 대기 중에서 온실가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이 된다는 겁니다. 기후전쟁의 주적이 이산화탄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CO2라는 거 원래 식물이 햇빛 에너지를 사용해서 물과 CO2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하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은 지구 생명을 유지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능력자가 바로 식물의 광합성입니다. 하여튼 이 CO2가 없으면 생명도 없다는 거 이거 강조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대기 중에 너무 많아서 지속 가능한 생존을 또 위협한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없거나 적은 연료를 사용하고 이미 너무 많이 배출되어 있는 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다시 땅속에 파묻어야 한다. 이게 지금 인류의 공통된 숙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원을 대량 안정적으로 싸게 공급하는 수단이 지금으로서는 지금 없고 이걸 가진 게 없다.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에너지는 한순간도 사용을 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의 화석 연료를 완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은 탄소 화석 연료를 사용은 하되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자. 그래서 그걸 다시 땅속에 파묻어 버리자. 이게 바로 CCS 기술인데 이게 지금 탈탄소 수단으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탈탄소 정책에서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일종의 산업 폐기물 유사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따로 이제 다 모아서 가급적 바다 밑바닥에 있는 구덩이, 그 구덩이라는 것은 석유나 천연가스를 퍼올리고 비어있는 그 구덩이입니다. 거기에 영구적으로 파묻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너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탄소 포집 저장 비용은 일종의 추가 비용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 증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는 이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은 가급적 저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한 번에 가능한 한 많이 이제 싣고 가서 파묻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액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체를 액체로 만들면 부피가 팍 줄어들죠. 거기다가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온으로 액화시키고 압력을 적절하게 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싣고 갈 배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후 위기에 대한 더 자세하고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오는 그런 좀 수준이 높은 내용은 이 채널에 많은 영상을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탄소 포집 저장이라는 그 이산화탄소 밸류체인의 핵심 인프라 중에 하나가 바로 LCO2C,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입니다. 배조배. 그래서 해양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과 탈탄소 정책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 스트럭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LCO2C 이 분야는 이제부터 그 조선업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 지금도 이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산화탄소 자체가 어떤 위에서 봤듯이 뭐 탄산음료를 만든다거나 드라이 아이스를 만든다거나 뭐 소화제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원료이기 때문에 이 원료를 실어 나르는 그 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 이거 이제 지금까지 있는 것은 아주 조그만하죠. 식품업계 등에서 그 자원으로서 고유의 어떤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운송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하는 게 새로운 기술은 아닌데 이제부터는 지금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일종의 산업 대량 대규모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 매립한다는 관점에서 이게 이제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저렴하게 수용할 대형 선박이 필요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CCS 기술 상용화는 탄소 규제 충족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탄소 포집만큼 중요한 게 포집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액화한 다음에 매립지까지 운송할 대형 선박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 선박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에는 효율적으로 액체 상태의 그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파묻어버리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대형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시장 이게 이제 앞으로 뭐 시간이 갈수록 지금 아마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뭐 크게 보면은 산업 전체에서 크게 보면 조선업 전체에서 크게 보면은 이게 뭐 주력이 될 수는 없을 테고 그러나 매우 중요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예. 세상에 없는 배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개발 경쟁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한국, 일본, 중공 등이 지금 새로운 개념 선박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한국의 조선 3사가 이제 시장을 리딩하기를 바라면서 이 한국, 일본, 중공, 액화 이산화탄소 개발 경쟁 이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가스텍 2022 전시회 열리는데 여기서 삼성중공업은 DNV 성급에서 또 현대중공업은 영국의 로이드 성급에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에 대한 각 필요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성급의 승인을 받는 게 비즈니스의 출발입니다. 출발. 대우조선은 지난 4월에 미국 ABS 성급에서 AIP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LCO2C 이게 DNV 성급이 Approved in Principle AIP 부여를 했는데 여기서 삼성이 만든 핵심 특징 두 가지 IMO의 Type-C 요건 다 충족했고 또 근데 IMO의 Type-C 요건 누구나 다 충족하죠. AIP를 받으려면은. 근데 삼성은 특히 강조하는 게 여기에 재액화 시스템을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액화 이산화탄소도 고압 저온으로 이렇게 이제 싣고 가는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액체가 기차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거 그냥 두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는 일정 압력 넘어가면은 부피가 늘어나면 압력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밖으로 배출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안 되죠. 기껏 포집해 놓은 CO2가 다시 대기 중으로 날아가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걸 다시 냉각시켜서 다시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서 화물청에
보내는 것, 요걸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AIP를 받았다는 거, 이것은 그러니까 IMO의 IGC 코드를 다 충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DNV 성급이 자기들이 정한 액화 이산화탄소 운송을 위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 그거 부합한다. 이거를 요거를 DNV가 심사를 해서 그 모든 요건에 충족했다. 이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선박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은 바일로브 카고 탱크 시스템 채용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바일로브 카고 탱크 시스템이 뭔지는 제가 좀 더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물 공간 또 선박 운용 효율 최적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했다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것이죠. 현대중공업은 어떤 상태인가? 여기는 4만 큐빅미터급 LCO2C 디자인 어프루브를 받았다고 합니다. 디자인 어프루브, 영국 로이드 성급에서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상에서 길이가 239m, 폭 30m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던 그 중공에서 지금 건조하고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그 대형입니다. 중공은 7,500 큐빅미터급인데 현대중공업 지금 4만 큐빅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에서는 7개의 IMO 타입C 카고 탱크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신소재 강철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대중공업의 4만 큐빅미터급 LCO2C는 한국 성급 KR에서도 AIP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현대중공업하고 현대글로비스가 같이 공동으로 미국 ABS 성급에서 7만 4천 큐빅미터급 LCO2C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우보다도 더 큰 것이 되죠. 대우조선 같으면은 지난 4월 7일 날 7만 큐빅미터급 초대형 LCO2C에 대해서 미국 ABS의 기본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길이 260m, 폭 44m.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IMO의 IGC 코드 이런 거 다 충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한국의 조선 3사 모두 LCO2C를 건조할 모든 준비가 지금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포집된 후 액화된 LCO2는 액화된 이산화탄소 이 말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말레이시아로 가져가서 이제 빈 가스전 이런 데다가 매립을 하려고 지금 이 국제 프로젝트가 이미 가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내 여러 기업들이 지금 컨소시엄 형성해서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영상은 얼마 전에 올렸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배가 필요하니까 이에 필요한 액화 이산화탄소 선박 아마 여러 척이 곧 삼성중공업 등에게 발주가 될 것 같다, 이런 뉴스도 지금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중공 같으면 대련조선소에서 7,500 큐빅미터급 이 길이는 한 130m 정도 되고요. 연간 150만 톤 정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형입니다. 요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두 척을 21년 10월에 수주받아서 건조 중인데 2024년에 인도 예정이라고 하고요. 발주처는 에퀴노르, 쉘, 토탈에너지가 조인트 벤처로 설립한 노던 라이트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예정대로 이제 건조 중인데 지난 8월 20일인가 그때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렸었죠. 8월 21일이네요. 1일 그때 올린 영상에 노르웨이의 노스파워라는 이 회사에서 일종의 도친데도 로트세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인데 이 노스파워사의 로트세일을 이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에 장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보실 때 그 배 위에 기둥같이 푹 솟아 있는 그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상을 또
또 자세하게 올렸었습니다. 8월 21일 올린 영상에서는 그 로트 세일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해설한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여기서도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개발 매우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MOL, 일본 미쯔이 선사 아닙니까? 여기서 클래스 NK에서 대형 LCO2C 디자인 승인을 이미 받았고요. 미쓰비시 조선도 클래스 NK에서 대형 LCO2C AIP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조선 인프라를 갖춘 곳 한국, 일본, 중공 이 3개국이 지금 새로 열리는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시장 선점하려고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한국은 이미 LNG 운반선, 이게 지금 영하 162도 이 초저온 분야를 취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압도적 기술력을 지금 이미 갖추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재액화 시스템 기술도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액화 이산화탄소 취급하는 기술력도 선두에 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분야도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초대형으로 진전될 것이다. 초대형 선박 건조할 인프라와 능력을 갖춘 한국에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즉 CCS가 상용화되는 정도가 심해질수록 점점 더 대형 선박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기다리 고기다리 든수주공시 터졌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주공시 드디어 터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이 4척, 대우조선 7척, 모두 11척의 LNGC 수주공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카타르 관련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주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지금 액화수소 화물창, 이걸 지금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지금 쟁점이 만만치 않습니다. 액화수소는 영하 253도씨 건방입니다. 그야말로 절대영도 건방까지 극초저온 처리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거 액화 천연가스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원래 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양이 너무 많아서 일단 요 내용은 수소한 거하고 화물창 요 내용, 액화수소 화물창 요 내용은 내일 오전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